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발음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발음 영상 찍을 때마다 정말 뜨겁게 반응해 주셔서 저도 정말 뿌듯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실 권설음, 오늘은 권설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말이죠. 예전에 권설음 발음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거 충격 고백인데 수술까지 했어요. 수술? 무슨 수술이냐면 혀를 잘랐어요. 아니 진짜 제가 알고 보니까 혀가 되게 짧았더라고요. 한국어 할 때는 몰랐는데 중국어 권설음이 정말 곧 죽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저를 가르쳐주고 계셨던 선생님께서 아무리 지도를 하고 연습을 시켜도 얘가 권설음 발음이 제대로 안 되니까 너 혀를 한번 내밀어 볼래? 라고 하셨는데 혀가 정말 짧더라는 거지. 네, 그래서 설소대 수술이라고 하죠. 아주 간단한 수술? 네, 수술까지는 아니고 시술인데 저는 정말 그때가 난생 처음 수술대 위에 누웠던 거라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제 나이가 한 11살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부분 마취야. 여기 이렇게 입만 내놓고 수술을 하는데 아프지만 않을 뿐이지 여기 뭔가 하고 있는 게 느낌이 다 나요. 실인지 바늘인지 뭐가 막 자꾸 왔다 갔다 거려. 그리고 또 이게 마취가 풀리니까 그 이후에도 엄청 아팠어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는 知, 吃, 吃, 日 아주 뭐 그냥 유창합니다. 我们在日常生活当中可以遇到各种各样的问题. 아주 뭐 너무 잘하죠? 근데 또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병원에 수술을 하러 갔더니 맨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저 진료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혀 수술을 하겠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혀 수술이 유행이었어. 아, 이거 진짜 농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영어 조기 교육 열풍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정확성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굉장히 중시되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강남, 분당 이런 지역 엄마들이 우리 아이의 혀에 버터를 바르는 듯한 그런 영어 발음을 위해서 그렇게들 아이들의 멀쩡한 혀를 막 잘랐다는 거예요. 혀가 길어야 영어를 잘한다 이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설소대 수술인데 아무튼 제가 실제로 그때 갔던 병원이 분당 차병원이었거든요. 이런 그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진절머리를 막 치시면서 진료도 안 보게 터수술? 혀? 아유 가라 그래. 아우 징그러워 가라 그래.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아우 아니라고 저희 아이는 좀 특별하다고 진료라도 좀 봐달라. 애걸복걸 해가지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진료를 보러 들어가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딱 보시더니 되게 막 너무 미안한 표정을 딱 지으시면서 당장 수술 들어가시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죠. 제가 혀가 진짜 짧긴 짧았는데 말이죠. 진짜 제 기억에 요만큼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때 내가 정말 혀를 잘랐어야만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소름이 안 돼서 결국에 혀 수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권소름이라고 하는 발음이 그렇게까지 혀를 말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 정말 그렇게 잘랐어야만 했는지 수술을 안 했다면 내가 정말 권소름 발음을 하는 게 불가능했을지 근데 그건 뭐 이제 알 길이 없어졌어요. 제 혀는 이제 있는 대로 길어졌기 때문에 네 아무튼 혀를 말아서 소리를 내야 한다는 이 무시무시한 권소름 한국인들이 이 권소름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음이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즉 생소해서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권소름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무시무시해요. 아니 혀를 뭐 어떻게 어디까지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발음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발음들이 혀를 진짜로 이렇게 말고 소리를 내면 발음이 괴이합니다. 발음이 괴이해요. 진짜 발음 나오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표기도 괴상해집니다. 이 음들을 한글로 전사를 하면 그렇게 리을 받침을 막 붙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이 이 모두가 다 이 과도한 혀 발음 때문인 걸로 좀 추정이 돼요. 아니 그럼 권설음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문제라고 해버리면 권설음을 권설음이라고 부르지 못하면 이 음들은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 제가 음문학 공부할 때는 권설음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고 책에서는 이 용어를 많이 봤어요. 설첨, 후음. 네, 사실 知, 吃, 诗, 日 이 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권설음, 교설음, 그리고 설첨후음 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설첨후음이라는 이 용어를 가장 좋아해요. 왜냐면 이건 비교 대상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설첨후음이 있다는 거는 뭐도 있다는 거예요? 설첨전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있어요. 설첨중음도 있습니다. 즉, 이 설첨음이라는 범주 안에 설첨전음, 설첨중음, 설첨후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음들은 모두 설첨음, 그러니까 혀끝 소리라는 건데 그 혀끝의 위치가 비교적 앞에 있냐, 중간에 있냐, 뒤에 있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첨음 무리들을 좀 같이 놓고 살펴보면 설첨후음, 그러니까 우리가 권설음이다라고 알고 있는 이 발음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살펴볼게요. 네, 먼저 설첨전음입니다. 설첨전음은 우리가 흔히 설치음이다 라고 배웠을 그 음들 쯔, 츠, 스 입을 앙 다물었을 때 윗니와 아랫니가 만나는 바로 그 부분에 혀끝을 대고 소리를 내는 음입니다. 쯔, 츠, 스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혀 찰 때 쯧쯧쯧쯧쯧쯧쯧 할 때 요 위치 있잖아요. 네, 구강 내에서 혀가 이보다 더 앞으로 튀어나갈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위치에서 나는 음들이 바로 설첨전음입니다. 쯔, 츠, 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음으로 설첨중음은요. 따, 타, 나, 라 이 음들이에요. 보면 혀끝이 아까 쯔, 츠, 스 할 때보다는 조금 더 뒤로 갔다는 게 느껴지시죠? 뒤라고 하는 건 목구멍 쪽, 요 방향이 뒤고 요 방향이 앞입니다. 윗니의 뒤쪽 잇몸, 그 부분에 혀끝을 갖다 대고 내는 소리입니다. 따, 타, 나, 라, 랄랄랄라 할 때 이 위치예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설첨후음 쯔, 츠, 시, 을 이 음들은 아까 따, 타, 나, 라 보다 혀끝을 조금만 더 뒤로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여전히 입천장이 딱딱한 그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뒤로 살짝 가지고 가보세요. 됐어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왜 한국인이 좋아하는 단어 있어요. 빨리라는 단어. 아, 빨리 일어나. 빨리 씻어. 빨리 먹어. 빨리 가자.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라고 할 때 빨에서 딱 멈춰보세요. 맞아요. 거기에요. 네, 이곳에 혀끝을 두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쯔, 츠, 시, 을. 자, 근데 사실 이 쯔, 츠, 시, 을 이 네 개의 음도 발음 원리가 다 같은 것 같아도 사실 또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쯔, 츠, 시, 을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쯔, 츠는 파찰음, 시, 을는 마찰음입니다. 파찰이라고 했을 때 이 찰도 마찰이란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쯔, 츠, 시, 을 모두 마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동일한데 쯔, 츠 같은 경우에는 마찰 소리가 나기 전에 파열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소리에서 파열이 일어난다는 거는 원래 이 소리가 나오기 전에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애를 극복하면서 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 소리를 파열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쯔, 츠의 장애는 뭐가 만들었냐? 혀끝이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허파에서 훅 올라와서 난 나가고 싶은데 혀끝으로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딱 막고 있는 겁니다. 장애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는 소리가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나가는 그 순간 이 혀끝을 살짝 열어서 구멍을 만들어줘서 소리가 그 사이로 훅, 이렇게 파열, 소리가 터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쯔, 츠 이 음들은 혀끝으로 일단 공기가 나가지 못하게 장애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기가 나가는 순간 이 장애를 극복하면서 만들어지는 소리다. 그러니까 발음을 하는 그 순간 혀끝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하는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나가요. 그죠? 즈 발음하는 그 순간 혀끝을 내려줘야 돼. 즈 됐죠? 그럼 쯔와 츠의 차이는 뭘까요? 츠가
즈보다 기류가 좀 더 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갖다 놓으시면 즈보다는 치 할 때 공기가 훅 더 많이 나온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시 같은 경우에는 파열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마찰만, 그래서 애초에 발음을 할 때 아까 요 똑같은 혀 위치 있죠? 거기에서 혀 끝을 연 상태에서 발음을 시작해 주시면 돼요. 네, 바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시 할 때는 혀 끝이 막혀 있다가 열어주고 하면서 소리가 났다면 시는 이미 열어놓은 상태에서 슉슉 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혹시 느끼셨나요? 이게 여러분 혀를 이 상태에서 혀끝만 살짝 떼는 이게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여러분 발음할 때 어떠셨어요?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드셨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혀끝만 싹 떼려면 어딘가에서 이 힘을 받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특징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입이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설천호흡 위치에서 혀끝만 살짝 떼려면 입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좀 특징이 생깁니다. 그 어떤 교재에도 이런 설명이 서술되어 있진 않지만 중국인들이 권설음 발음할 때 그 입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自己的身份的改变，自己的身份的改变，身份更直接的，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권설음 발음, 즉 설첨호음 발음하실 때 너무 이 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입술 모양 한번 신경 써보세요. 네, 편하게 입술을 쭉 앞으로 내밀어 보십시오. 그럼 아마 이 권설음 발음하시는 게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훨씬 발음하기 편해질 거예요. 훨씬 쉬워질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生日快乐生日哎这是我的这是我的这暑假的时候你有什么安排暑假时候哎呀别提了他每天都迟到네, 이렇게 한번 연습해봤습니다. 네, 어때요? 권설음? 생각보다 되게 발음하기 쉬운 친구일 수 있어요. 혀 많은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디에? 네, 입술 모양에 한번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네, 괜히 저처럼 이렇게 혀 자르지 마시고 네, 입술을 앞으로 쭉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중국어는 원래 아름답다의 저는 난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